어디까지 우리가 풀었어요? 자, 10번 우리 이제 지목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0번을 한번 보시죠. 자, 지목은 아까 분류로서 몇 종류가 있어요? 28개. 전부터 잡정지까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좀 습관을 좀 잘 들어놔요. 습관. 이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무슨 문제예요? 이 전체가 박스 문제죠. 이게 박스 문제입니다. 그러면 박스 문제의 습관은 어떻게 들어요? 이 지문부터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라고. 자, 그러면 뭐예요? 1번은 몇 개예요? 3개. 2번은 3개. 3번은 4개. 4번은 4개. 5번도 4개죠. 자, 그러면 설로용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설로용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기억이 들어간 거. 그러면 이렇게 가서 지문을 지워요. 이렇게 해서 기억 삭제가 되고요. 요거 삭제가 되고, 요게 삭제가 되잖아. 그러면 2번하고 5번을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이제 니은은 있으니까 미음하고 디귿만 읽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디귿을 읽어볼까요? 참고용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참고용지 있죠. 그러면 디귿이 안 들어갔으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2번도 삭제가 된다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사실 시험은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 그러면 이제 자기가 꼭 문제는 몇 번 풀어보라고 그랬어요? 2번. 2번을 풀어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풀고 하나는 이제 오답 정리할 때는 자기가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 습관은 항상 문제는 2번 풀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한 번은 저처럼 풀고 그 다음에 오답 정리할 때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풀어봅시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요거는 지목 부여 설정 원칙과 관련돼서 뭐에 해당돼요? 한번 써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 무슨 주의예요? 지목 법정주의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선로용지 없죠. 채용용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채용용 건축물. 자, 참고용지와 관련돼서는 있죠. 참고용 건축물이고. 자, 철도용지는 철도용 건축물 있죠. 자, 종교용 건축물은 뭐예요? 종교용 건축물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항만용지 이거는 어디로 갈까요? 잡정지로 들어가겠죠. 이게 봐봐요. 최근에 출제된 거야. 28회. 최근에 출제됨으로써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목과 관련돼서 요 문제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진짜 쉬워요. 쉬워.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문제를 어렵게 느끼느냐? 과목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과목이 많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과목 하잖아요. 그 기껏 해봐야.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6과목 하니까 이거 하면 이거 빵꾸, 저거 하면 저거 빵꾸가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지금부터 이게 순환을 어떻게 해줄 건지.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 가장 좋습니다.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자, 그러면 월요일 날 뭐 배웠어요? 중개사법. 그럼 중개사법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그러면 시간 남으면 1차 민법 학교론 둘 중에 하나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하루에 2과목 정도는 들어가야 돼. 그만 뭐예요? 그러면 계획을 이렇게 잡아요. 저녁 중개사법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학교론 그러니까 민법 학교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 화요일 날은 뭐예요? 시간표도 못 외웠어요 이제. 자, 학교론. 그러면 학교론 하는 날은 학교론하고 민법 조금 보고 자, 수요일 날은 민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2차 공법 조금 해주듯이 그럼 수요일 날은 뭐예요? 목요일 날은 뭐예요? 공법이에요? 세법이에요? 그럼 세법하고 민법 학교를 하나 선택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2과목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도 범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못 따라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그날 복습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돌아오면 또 생각이 나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 제일 좋다라는 것. 그러면 자 문제도 그러면 습관을 들여서 문제도 꼭 2번 풀어봐라. 이런 스타일로 나오니까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그러니까 오늘 배우니까 어때요? 쉽죠?
다음 주에 보면 내가 어떻게 풀었나 이게 또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11번과 관련돼서는 또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가 나왔죠. 지목의 구문중 옳은 것은. 그러면 여기 습관도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은. 그럼 O 해놓고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면 요 문제 정도는 뭐예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길이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미리미리 연습을 할 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문장 길이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문장 길이. 자, 그러면 자, 단문이 있어요. 단문. 그다음에 중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문이 있어. 장문. 그러니까 몇 개 지문이죠? 5개 지문이죠. 5개 지문. 자, 장문은 그러면 단문은 어디에서 읽어요? 자, 이렇게 읽어나가라고. 이렇게 읽어나가요. 단문은. 근데 여기서 읽을 때 특히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읽을 때는 특히 이제 이렇게 읽을 때는 5번은 내 사전에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5번. 왜 5번은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왜 갈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생각을 해봐요. 이게 오고 그러면 어때요? 정답은 5번이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시험장 가면 뭡니까? 한 번 더 읽으면 답이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한 번 읽어서 끝내야 돼. 봐봐요. 2번 읽었다 그러면 3분 지나가. 이러면 4분 지나가요. 이러면 5분 지나갑니다.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이라는 겁니다. 시간 싸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읽을 때 그럼 특히 자,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답률이 높은 게 문제 1번에 1번 갖다 두면 뭐예요?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1번에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1번에다 1번 갖다 놓으면 오답률이 99.9%야. 1번 정답률을 갖다 놓으면 왜 그럴까요? 설마 문제 1번에 1번 갖다 놨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오답률이 또 왜 맞느냐? 자, 우리 자 40대는 몇 번까지 오답률이 높아요? 1번부터 4번까지 오답률이 제일 많아. 자, 그러면 자 60대는 몇 번까지 틀릴까요? 6번까지. 70대는 7번까지 나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 오답률이 그러면 40대는 4번까지 오답률이 있고 30대는 3번까지 있고 왜 그럴까요? 이게 컴퓨터거든. 이게 컴퓨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민법을 풀고 학교를 문제를 풀고 민법을 넘어갔어. 그런데 컴퓨터가 아직 부팅이 안 된 거야. 부팅이 안 된 거예요. 부팅이.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가 쭉 틀린다고. 우리 형님들 한번 봐봐요. 우리 작년에 우리 형님들 보니까 자 그러면 뭐예요? 모의고사를 채점을 한번 해보니까 뭐예요? 5번까지 민법 41번부터 쫙 나가더라고. 맞아요 그게. 이게 머리는 컴퓨터와 같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더라고. 이게 2번을 풀어보라는 거야. 자 중문은 몇 번부터 풀어요? 이렇게 풀어요. 그럼 이렇게 풀면 뭐예요? 정답 그러면 1번은 안 읽는다 생각해 두시라는 거야. 자, 장문은 몇 번부터 풀어요? 3번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습관을 좀 들여봐요. 그럼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절약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 11번 관련돼서 이제 느낌들이 다 다르겠죠. 느낌들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것 한번 째려봐요. 째려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안 든다 그러면 무조건 1번부터 읽어야 되겠다. 작년에 이렇게 해도 습관이 안 드나 봐. 그러면 1번에 안 들면 꼭 이렇게 습관을 들어요.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것. 그러면 내 사전에 1번부터 읽어 들어가면 내 머리 1번부터 읽어 들어가면 내 사전에 5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만약 1번부터 읽어 들어갑니다. 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해서 자,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여기 키워드는 뭘까요? 요거. 읽어봐요. 성수, 배수. 그러면 가야죠. 무슨 용지? 수도, 용지. 정답은 1번. 1번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1번이면 1번 찍고 넘어가야 돼. 우리 여기 앉아있는 뭐예요? 40대, 50대는 뭐예요? 혹시나 몰라. 혹시나가 아니올지라요. 그러니까 1번 찍고 1번 넘어가야 돼요.
또 2번 읽고 3번 읽으면 이건 절대 안 돼.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 시험장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죠. 자,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여기 읽어봐요. 무슨 영지? 산업영지 있어? 읽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거는. 자, 그러면 2번과 3번과 관련돼서 여기 뭐라고 써놨죠? 유지. 유지, 그럼 한번 보죠. 유지하고 그러면 답하고 구분을 정확하게 해놔야 돼.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그 다음에 서류지 등의 토지와 여기는 좋아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유지. 연한 걸 직접 재배했대. 자생하지 않았대. 후다는 뭐에 답이 된다라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3번도 결론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출제하고 있어. 직접 재배하느냐, 자생적으로 자란 뭐다 자란 거냐. 이걸 좀 고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와자가 나오면 와가 나오면 잘라놓고 구분을 해놔야 돼. 이제 와로 한다면 영어로 한다면 뭘까요? 밑일까요? 또는 일까요? 밑, 영어로 본지만 and, 그렇죠? 그러면 오와는 뭐예요? 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와자가 나오면 일단 자르는 연습을 지금 습관을 들어놓으라고. 그러면 야자를 잘라놓으면 확실히 구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좀 똑똑한 거는 알아요. 그래도 우리 제가 요 계통에서 20 몇 년을 했잖아. 20년을 했으면.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의 공통점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사람이 합격을 빨리 하더라고. 자격증을 따본 사람들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거든. 오늘 뭐예요? 오늘 무슨 시험이에요?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무슨 시험 볼 것 같아요? 오늘 전부 지하철 타고 다니까 무슨 책을 하나 들고 다니더라고. 오늘 시험이 있었어. 뭐가 있었을까요? 다 들고 가더라고. 올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오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내는 다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다니더라고. 오늘 시험 보러 다닌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은 그러면 X예요, Y예요? X.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는 이걸 우리가 잡아야죠. 전. 그렇죠. 전을 먼저 동그라미 쳐놓고, 전이라는 것은 받전자죠. 그러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좋아요. 곡물, 온해작물, 가수를 여기 봐봐요. 파미 제라는 거야. 그럼 벌써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돼서 그러면 아마 공법 교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공법은 뭐가 많이 나오느냐? 가로 안에 뭐에 말장난을 많이 친다고. 포함이냐, 제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문제 푸는 요령이더라. 혹시 가로가 나오면 가로에다 몇 초간 신경을 좀 써달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은 그러면 X예요, Y? X. 가수리는 뭐 된다? 제외된다. 어디로 가기 때문에? 가수원.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여기 무슨 지가 있죠? 사적지.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학교형지. 자, 공원.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럼 학교 내 사적지는 뭘까요? 학교형지. 공원 내 사적지는 공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가로 안에 뭘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뭐예요? 지지목. 자,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야. 원칙. 지지목 추정의 원칙. 그래서 자, 지지목 추정의 원칙은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사적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배우니까 금방 따끈따끈할 때 푸니까 어때요? 금방 걸려요. 그럼 며칠 지나면 이게 내가 풀었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자, 그래서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12번. 이거는 간편 문제에서도 출제가 된 문제고 여러 번 공인중개사도 출제된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읽어보면 막 긴장을 한다고. 긴장을. 자, 봐봐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습관은 어때야 돼? 1번에 뭐가 나왔어요? 유지. 2번은 양어장. 3번은 국어. 답. 그 다음에 유언지가 있죠. 유지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여기 저장하고 있는 서류지, 호수 등의 토지와 연, 완골 등이 여기가 포인트네요. 와자를 일단 잘라보고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자생하는 잘 되지 않은 토지의 지목은 뭘까요? 유지.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국어와 관련된 그러면 양어장은 육상이야, 해상이야? 육상. 국어는 뭐예요? 소규모 수로. 그렇죠. 소규모 수로.
소규모수로. 답은 자,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유원지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차문자 원칙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암기 코드를 하나 적어놔요. 뭐라고 써놨죠? 장차 천원이 되죠. 자,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천원, 주차장, 천원, 하천, 원원, 유원지. 자꾸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거기 애엄마가 공부하는 거 보니까 치를 떨더라고. 치를 떨어요. 엊그제 왔는데 생각이 나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생각이 안 난대. 생각이. 자, 이거 하면 이거 까먹고 저거 하면 저거 까먹고.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가 뭐가 됐어요? 완전 흰머리가 되더라고요. 흰머리. 그래서 흰머리. 염색을 하니까 완전 뭐예요? 할머니야, 할머니. 그랜드마드가 되는 거야, 그랜드마드. 얼마나 열이 났으면. 그 심정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 행태를 잘 봐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자, 자꾸 연결을 시켜줘야 되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유, 지.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또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1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봅시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목. 자,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보호 연결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틀린 것. 그럼 틀린 것 그랬으니까 일단 무슨 문제예요? 박스 문제야. 자, 습관을 이렇게 돼.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음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박스 문제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박스 문제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지목의 표기 툭 치면 목도장. 자, 목도장이네. 자, 목도장은 지목과 관련돼서 그 자리가 도하고 장. 한번 불러봐요. 인간 리모컨이 무슨 대장이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이에요? 정식, 명식.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지적도 임야도는 무슨 명칭이에요? 임야도는 약식 명칭이죠. 약식 명칭. 약식 명칭이다. 약식 명칭과 관련돼서 원칙은 무슨 문자? 두 문자에 적은 차문자. 차문자 또다시 나오네요. 장, 차, 천, 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더 연습할까요? 장, 공장용지, 차, 주차장, 천원, 하천, 원원, 유원지. 어떤 사람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차 천원. 그 다음에 뭐예요? 차 하면 차천원. 원하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뭐 부학생들이 뭐 보통 본인을 괴롭힌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수학생들이 저를 괴롭히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두고요. 그러면 가서 이제 뭐 문제 푸는 거 딱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습관을 들였으니까. 자, 몇 개예요? 이거 세 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기억부터 읽어볼까요? 공원은 뭐예요? 공원은 공이죠. 공이에요? 공원 맞아요? 틀린 것 문제였으니까 공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공원은 공이 되죠? 자,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 거 어때요? 틀렸죠? 싹 지워야 되겠네. 자, 그러면 목장용지는 뭘까요? 목이에요? 장이에요? 목이죠. 장이라고 자꾸 하면 자꾸 틀려, 나중에. 그러니까 공장용지 장이야. 그럼 니은이 안 들어가는 거, 뭐예요? 3번 삭제가 되는 거네. 그럼 요 두 개에서 이제, 요 두 개에서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구분해서 읽어야 되겠네요. 하처럼 뭐예요? 천이죠. 그러니까 돌렸다는 거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양어장은 뭐예요? 양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푸는 거. 자, 공원은 공, 목장용지는 목, 하천은 천, 주차장은 차, 그러면 양어장은 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 차, 천, 안 매년 출제가 돼 직관적으로. 자, 그러면 과거에 이제 한 지문으로 출제될 때 잘 들어봐요. 히어링 테스트 과거의 문제예요. 다음 중 지목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3번 지문에 공장용지는 공으로 표시한다. OX, X. 뭘로 표시하죠? 장으로. 그렇죠. 문제가 그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이런 거 틀린다 그러면 자기가 몰라서 틀렸겠어요? 그렇죠.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14번과 관련돼서 보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자, 1번 같이 이제 볼까요? 자, 그러면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풀 때 장문, 단문, 중문 연습을. 장문, 중문, 단문은 어디에서 실익이 발생하느냐? 민법에서 엄청나게 실익. 자, 사례 문제 풀 때 몇 번부터 읽어라. 사례 문제가 나왔다. 몇 번부터 풀어라. 3번 지문부터 읽어라. 나중에 그걸 세뇌 교육을 한다고. 자, 그러면 사례 문제, 가벌병정이 나왔다 그러면 3번부터 풀어라. 3번부터 읽어나가라 우리 이야기하거든. 자, 그러면 따지는 문제는 몇 번부터 읽어라. 1번부터 읽어라. 그것도 시간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그거마저 귀찮은 거야.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 나왔다. 그거 기억하기가 힘들대.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공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가 나올 때부터 어디부터 줄을 꺼놔야 돼? 요거 체육용지. 자, 체육용지 무슨용 건축물이죠? 체육용 건축물. 이제 가볼까요? 자,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에 정서생활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 녹지로 결정된 곳이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공원이네. 체육용지가 아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어때요? X.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강천지야. 강천지. 그러면 천자 동그라미 쳐놔요. 천. 천은 뭐라고 그랬어요? 샘천자죠. 그럼 앞에 용출. 그럼 앞에 가서 용출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체크해보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거기는 강천지에서 뭐다? 제외. 이렇게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한번 볼까요?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성수관 저장실의 부지는 강천지에서 뭐다? 제외. 그러면 2번도 결론 X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답 동그라미. 자, 앞으로 가봐야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배연, 마나리, 왕골 등을 식물을 주로 재배한 터는 답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러면 이거 확인해요. 확인했어요? 예,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나오면 절대 딴 거 읽어서는 안 돼. 그러면 뭐예요? 습관을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3번 딱 끊어놓고 이제 오답 정리할 때 다시 읽는 거지. 그게 습관을 안 들어놓으면 뭐예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3번이 나오면 3번. 그러니까 2번을 꼭 풀어보라고. 2번을. 그러니까 3번 체크해놓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답 맞춰서 다시 한번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습관을 풀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4번을 한번 보죠. 이걸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양어장. 앞에 가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해상. 틀렸죠. 해상이 아니라 육상. 그렇죠.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은 이론을 강구를 할 때, 이론을 공부할 때는 뭘 포인트를 잡아야 모르겠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포인트가 우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4번은 그러면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죠? 하천. 하천은 뭐예요? 소규모수로 대규모수로? 대규모수로.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소규모수로.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국어가 되는 거죠. 하천은 대규모수로 해야 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자기가 접근을 했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답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급해서 이제 봐봐요. 답 맞는데 주안점을 잡으면 안 돼. 주안점을. 맞으면 뭐야? 그러고 틀리면 이러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4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3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15번 또 봐봐요. 자, 이게 또 틀릴 문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또 한 번 틀린 문제는 맨날 틀려. 자, 봐봐요. 자, 공장용지죠. 목장용지는 공원은 유원지는 그러면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죠. 그러면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표기하는 보호로 옳은 것은 자 30회네요. 30회. 뭐 최근에 출제된 거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봐봐요. 자, 강천지는 뭐예요? 강. 공장용지는 장. 유원지는 원. 그다음에 제방은 제. 그러면 도로는 도. 정답은 4번. 자, 이거 어렵다고 하기는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이게 틀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문제를 잘 봐요. 그동안 출제된 게 세 가지 형태에서 출제가 되고 있네요. 봐봐요. 지목 법정주의, 지목 설정의 원칙과 관련돼서 지목의 구분이 이제 분류와 관련돼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출제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던 거. 자, 봐봐요. 자, 우리가 교과서가 딱 생각이 나야 돼. 자, 네 가지 형태잖아. 자, 지목이란 그러면 특징은 지목은 토지에 주된 용도에 따라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 최초 지목은 몇 개예요? 18개. 현행 지목은 28개. 그러니까 요 정도가 돼야 돼. 시험장 가면 봐봐요. 지금 우리 시스템이 가장 좋아 사실. 제가 뭡니까? 1차 한 건, 2차 한 건. 이건 뭐예요? 기본서가 두껍다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봐서 우리가 뜨는 것은 자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 나온 거 그거에다가 뭐 1차 한 건, 2차 한 건, 그걸 20번을 봐야 누구나 다 6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많다고. 굳이 우리는 절대평가야. 절대평가니까 점수를 고득점 할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반복이야. 모든 걸 요 한 건에다가 1차 한 건, 2차 한 건에다 집약을 시킬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두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봐봐. 행간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가 필기해서 포인트 잡고 요거 이해할 부분, 이걸 이해할 부분, 그걸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이야 우리가 요 강의가. 사실 우리 1차 한 건, 2차 한 건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머리 아프게. 그렇다고 또 가서 뭐 또 기본서 사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가는 거에서 나가는 거에서 자주 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기억해두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지목의 의의 그러면 책이 요약집이 생각해야 돼. 어디를? 용도 지역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하나 해놨구나. 그 위에 18개, 19개, 22개.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생각이 나야 돼요. 지금 제 머리가 헌법, 민법, 형법이 책이 3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개정이 안 되고 있어. 왜요? 제가 여기 봐봐요. 몇 년도? 2004년에 사법고시를 포기했거든. 그러면 2003년, 4년까지는 시험 보러 들어갔다는 소리네. 그러면 2004년까지, 2005년부터는 왜 안 들어갔어요? 제도가 바뀌었어. 토익 점수로 가야 돼. 토익을 따야 들어갔을 거다, 이제.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에 포기를 했어. 그래서 2004년 때가 제가 제일 힘들 때야. 자, 그래도 포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공부 더 해야 되나. 그래서 새벽반에 영어학원을 다녀볼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또 처자식이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요? 여자로 태어날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서운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딱 결혼하니까 벌써 어깨가 무거워져요.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음번에 태어난다면 원 없이 한번 공부 한번 하고 싶어요. 아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새로 태어나게 해줄게. 그래서 착하게 착한 일만 하려고 그럽니다. 나름대로. 다음번에 다시 살 기회를 준다면, 그때도 고시 공부를 우리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책이 생각해야 돼. 그러면 요약집 무슨 지목? 용도 지목. 그 위에 침이 질질 흘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지목 설정의 원칙, 그러면 아까 뭐라고 써놨어요? 영속성의 원칙. 그러면 일시 변경 불가분의 원칙,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그 밑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 딱딱 필기가 생각이 나야 돼. 그래야 문제가 탁 하면서 문제를 탁탁탁탁
매치를 시켜나간다고. 자, 그러면 지목의 표기, 그래서 그 밑에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거기 가로 열고 목도장이라고 써놨지. 그때 지목은 목자 끝자리가 도화장. 그래서 우리 지목이 지적 공부 중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있었고, 그 밑에 기타 공부 중에 지목이 기록되는 것, 지상 경계청 등록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 이게 기억이 나야 돼. 그러니까 책이 벌써 기억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공부가 다 끝난 거거든. 끝난 거거든. 끝난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지목의 분류는 몇 개? 28개. 그래서 전 옆에 뭐에 한자로 밭전이라고 써놨지. 그 밑에 답에서 물수라고 써놨지. 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랬더니 저번에 답변을 품종 방식이라고 답변을 해서 개망신 당해서 거기에 경작 방식.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요즘 요약집이 뭐예요? 요약집 앞에 뭘 넣어요? 선생님 얼굴을 올리거든. 선생님 얼굴을 띄워주는 게 요약집 앞에 선생님 사진을 붙여주거든. 그러니까 과목이 공시법 선생님은 공시법 얼굴이 떠오르면 아 그때 농담을 이렇게 했었지 요거 했었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탁탁탁탁 해야 돼. 그게 생각이 나면 100점이지 뭐. 뒤상 깎는 게 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지목의 의의, 지목의 설정 원칙, 지목의 표기, 지목의 분류 그렇게 해서 생각이 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16번과 관련돼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를 관련돼서는 그러면 잡종지와 관련돼서는 아 거기 별표 3개를 해놨었구나. 최근에 이제 별표 3개를 해놓고 그러면 잡종지로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자, 단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덜을 캐는 것, 흙을 파는 것, 흙가 된 토지는 제외된다. 아, 이게 왜 들어갔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바로 선화예요. 뭐라고 써놨죠? 영속성의 원칙.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는 거. 아, 그게 이제 단서가 들어간 거네. 자,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면 중복 답안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서를 집어넣은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나올 때는 이제 하나씩 따지는 연습을 해야죠. 자, 1번 가니까 변전서 읽어봐요. 변전서 무슨지? 잡종지. 벌써 다 까먹었다. 자, 성신조 잡종지. 수신소 잡종지. 지하에서 석유로 등을 영출. 아유, 영출은 요거 강천지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강천에다 천자를 동그라미 쳐놓고 샘천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잡종지가 아니라는 거네. 그럼 앞에는 잡종지 맞는데 후단은 여기서 자르니까 요거는 무슨 지예요? 강천지구나. 그렇죠. 그러면 1번은 그러면 X네요. X네. 자, 이번에 여격 자동차 터미널 읽어봐요. 잡종지. 자동차 안전관 잡종지. 폐차장 자동차과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무슨 지다? 잡종지. 오케이. 그래서 2번 찍고 확인하고 옳은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자, 지난주에 프린터 나갔으니까 1장에 프린터가 나왔으니까 이제 다 풀어보고 답 맞췄죠.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틀렸으면 오답 정리할 때는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2번 푸는 습관을 들으라는 거야. 2번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봐봐요. 문제를 2번은 안 풀고 어떻게 푼지 아세요? 자꾸 새로운 문제만 달래. 새로운 문제. 자, 우리 뭐예요?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들의 맹점은 뭔지 아세요? 아니, 자료가 똑같으면 왜 떨어졌냐고. 그렇죠. 자료가 떨어. 그럼 맨날 자료가 똑같아. 그러면 자료가 똑같으면 왜 떨어졌느냐? 어차피 나오는 문제는 똑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탓. 모든 뭐예요? 모든 원인은 본인한테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논설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탓. 모든 문제는 4개로부터 나오는 거야. 4개로부터. 탓, 핑계. 그렇죠. 핑계. 맨날 뭐 지난 정부 탓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제목이 탓이야. 탓.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오답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봐요. 무슨 밭? 갈대밭. 잡종지. 실내야, 실외야? 왜? 잡종지. 자, 그러면 여기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다. 뭐가 돼요? 야. 그렇죠. 산림 및 언야가 포인트거든. 그러면 이거는 잡종지만 연결된 것은 아니네. 이제 오답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3번은 그러면 틀렸네. 자, 공항 항만 시설의 부지 잘랐어요. 잡종지. 물건 등을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보관, 저장, 읽어봐요. 독립. 그러면 툭 치면 뭐가 되죠? 창고, 용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오답 정리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공부할 때 보관, 저장, 창고, 용지. 보관, 저장, 창고, 용지. 보관, 저장, 창고, 용지.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또 이제 도축장 무슨 지죠? 잡정지.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공법도 2차 공부한 사람이니까 도축장 그러면 뭐 기반시설 중 뭐가 될까요? 도축장 환경기초시설이 아니라 보건위생이네요. 죽어서 돌아가는 거. 자, 기반시설 그랬으면 공법 선생님 얼마나 강의를 잘해. 기반시설 그러면 뭐예요? 자, 기반시설 여기 뭐라고 써놨어? 기억 7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7도 몰라 7. 그렇죠. 7도 몰라 기반시설. 그렇죠. 기반시설. 자, 그래서 이제 좀 잡아두고요. 저는 잘 외우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글씨 보고 연상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 모든 자격은 글씨 보고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축장 그러면 공법 선생님 얼굴도 생각이 나야 되고. 자, 쓰레기 처리장 뭐라고 그랬어요? 폐기용 건축물이니까 잡정지. 어물 처리장 잡정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잘랐어. 일반 공적 일학 휴양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 자, 식물원, 관광용 건축물이죠. 어디로 갈까요? 유원지. 그렇죠. 그럼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있다? 다시 돌아오죠. 정답은 아까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출제됨으로써 30일에 때. 요거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 봐봐요. 몇 회 돼요? 30일에. 그럼 30일에 때 뭐예요? 자, 잡정지에 대해서 자, 개정된 게 있어요. 공강시설, 항만시설. 요거는 잡정지로 올해 투영이 됐으니까 죽도록 요거만이라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요렇게 출제됐으니까 앞으로 뭐가 출제될까요?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몇 번 있다? 2번. 요렇게 이제 잡아 두시고요. 자, 17번이네요. 자, 17번. 자, 언제 출제됐어요? 30일에 때. 그럼 두 문제 출제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은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자, 여기 봐봐요. 뭐로 물어봤죠? 도로.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감이 생겨. 정답은 5번. 벌써 간다고. 왜냐하면 봐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 출제원이 요거는 뭐예요? 1번에다 정답을 안 갖다 놓는 거거든. 안 갖다 놔요. 이거는. 그러면 5번부터 저 같은 경우는 5번부터 읽어 들어간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궤도. 궤도는 뭐 읽어봐요? 철계, 길도죠. 그러면 철길이 되는 거네. 그럼 이거는 무슨 용지? 정지. 그럼 31회 때 출제원은 뭐예요? 겁나게 성의 없게 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의 없게 낸 거야. 그냥 문제 만들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하나 더 쑤셔 넣자. 이렇게 이게 이제 출제 경향을 그렇게 분석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궤도니까 무슨 형지가 되죠? 철도 형지. 그러면 이제 오답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일반 공중에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행태를 갖춘 이용된 토지, 도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법이에요? 도로법.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작사를 내려면 여기를 작사를 합니다. 요거 3번에다 고속도로 휴게소, 4번에다는 지방도의 휴게소 표지. 이랬다면 뭐예요? 좀 성의가 있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냥 주려고 낸 문제야, 주려고 내는 문제. 그럼 여기에서 이제 휴게소는 뭐 어디 안에 있어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조건 뭐다? 도로.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무슨 지라고 그러죠? 양입지라는 거예요. 양입지. 자, 도로. 이필지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도로로 보죠.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와 관련돼서 그러면 31회 때 그러면 지문까지 제가 만들어졌어. 자, 필기할 때 1, 2, 3, 4. 저 도로라는 지목은 충분히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다. 번호까지 썼어. 1, 2, 3, 4, 5. 그래서 번호까지 똑같았다. 번호까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도로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앞으로 출제될까요? 안 될까요? 또 출제될 수 있어. 31회 때 출제됐으니까 기출문제는 뭡니까? 이미 기출된 문제거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해야 돼. 왜? 그냥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들면 어때요? 이의신청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 자기가 깜빡 잘못해요. 그래서 신생지문을 잘 안 만들어요. 신생지문을.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 이의신청 들어오면 괴롭거든.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참조한다고. 기출문제 자체를.
자, 그러면 자 17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또 18번. 자, 18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뭐 우리 한번 자, 우리 보자고요. 18번. 자, 지목까지는 어떻게 나갔어요? 잘 나가죠. 왜? 배웠으니까. 그렇죠?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18번. 자, 그래도 10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대해서 등록상.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뭡니까? 이거는 지적 공부는 아니고 기타 공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26대 때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됐네. 이거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외워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외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외워야 되느냐? 포인트는 여기 봐봐요.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지적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권리는 탈락시키자고. 권리는 탈락을 한번 시켜보자. 몇 번에 있어요? 이거 탈락시키죠. 탈락을 시키죠. 탈락을 시켜놓고 보자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사람이 찍신이 오는 거야. 찍신이. 우리 지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일단 뭐 한번 찍어 나가서 뒤로 돌아가면 다 지워보자. 디귿. 요거 둘 중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포인트는 뭐가 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경계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죠. 자, 지목은 특히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지목.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점 이치 설명도가 있네. 그러면 디귿을 뺀 나머지 들어간 게 정답은 몇 번? 4번. 이게 바로 찍신이 온 거야. 찍신이 온 거야. 그러니까 꼭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걸 찍신이 오는 거예요. 그건 찍신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업을 계속 들어온 사람한테. 제가 오해받은 적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 인강수강생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강으로 합격을 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되니 막 악플이 올라왔어요. 우리는 그러면 사람이 아닙니까? 막 하세요. 그것도 해석을 못해. 인강을 들어서 합격했다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해석하면 뭐예요? 대단한 분이다. 이거였거든. 그런데 그걸 고식들, 그걸 해석을 못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악플이 뭐예요? XXS 막 올라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야. 자, 우리가 집에서 인강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한 며칠간은 덜어. 이제 덜어 누워. 그냥 카메라가지고 이렇게 덜어 누는다고. 사람은 겨울의 동물이거든. 겨울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집에서 뭐 합격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못한 사람이 뭡니까? 어떻게 합격해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악플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막 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뒷골이 아파요. 뒷골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모르더라도 찍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 풀 때 찍시는 원리 원칙부터 간다. 자, 봐봐. 우리 지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사실관계라는 거. 그러면 사실관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데?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원리에서, 원초적인 본능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아직 안 배웠는데도 자신 있게 문제를 푸는 거, 그게 바로 직신이야. 직신. 그러니까 수업을 착실하게 듣는 사람은 직신이 와요. 직신. 그리고 수업을 착실하게 듣는 사람은 이의 신청 받으면 그것까지 또 합격을 시켜주더라고. 희한해요. 자, 19회 때 답이 2차 과목에 4개가 정답이 나왔었어요. 오답이. 복수 정답이 4개가 나왔었어. 근데 막 수강생 젊은 분이 있었어요. 교수님, 4개가 차이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잠시 기다려봐. 4개 정도는 합격할 수 있어. 그때는 오답이 복수 정답이 꽤 있었거든. 잘못해서. 그래서 4개가 합격이 된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얼마나 돼요? 2배로 되죠. 2배. 자기는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부터 쭉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외우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생각하면서 외우라는 것. 이게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19번 가봐요. 또 나왔어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즘 저기에다 붙입니다. 봐봐요. 자, 광고회사에다가 자, 프랜카드를 달라고 붙입니다. 그러면 전화만 해두고 돈이 입금하면 자, 알아서 다 붙여주죠. 그러고 나서 뭘 해요? 인정사설 찍으잖아. 그러면 인정사설 찍어. 그러면 경계점 사진 파일, 이거는 사진 파일 찍어가지고 올려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렇죠. 자, 설치 사유. 경계점 표지의 설치 사유. 설치 사유가 뭐가 필요해? 보존 기간이 뭐가 필요해? 오래오래 보존하면 절지 비용이 국가에서 되는데 뭐가 중요해? 제조 말이 안 되잖아. 가능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예요? 인증샷. 그래서 경계점 사진 파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걸 문제를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상을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뭐예요? 자, 봐봐요. 자, 토지가 비싸요. 토지가 비싼 지역은 뭐가 있어요? 토지가 비싼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어. 그러면 서민들이 데모를 해요. 우리 지역도 필요해. 그래서 국가가 뒤통수를 탁 치면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하나 만들어 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가 비싼 가격에 하는. 그럼 서민들이 항의할 거 아니야. 왜 우리는 똥 취급하냐? 그러면 하나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디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적, 학정, 청량 지역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생각한다면. 외우면 금상첨화지. 외우면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다 외울 수가 없거든. 나름대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보시죠. 자, 몇 회예요? 제가 시험장에 답지를 하러 갔어요. 자, 그랬더니 요 문제를 물어보더라고. 제가 선생님인지 몰랐나 봐요. 혹시 답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 하나 나왔는데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 키워드 잡았잖아요. 지상경계.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이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그래서 저 3번 찍었어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죠. 바보야 바보. 여기 뭐가 나와 있을까 봐. 경계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상경계. 그래서 여기 봐봐요. 정답은 4번. 그렇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또 과거에 또 어떻게 출제되느냐.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등록 관리한다. 어때요? X죠. 그러면 지상경계는 뭐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러면 출제원이 잡수 드세요라고 냈는데 잡수 주세요라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다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지상경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라면 그때는 뭘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겠지.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포인트를 잡아. 그러니까 힘에도 눈을 빡빡 주라고 포인트가 어딘지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자, 그러면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지상경계점 등록부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는 어디 지역이에요? 지적학정 청량지역, 즉 도시개발사업지역이고 요거는 일반 지역이라는 거예요. 일반 지역.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뭐예요? 자,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가 포인트라요. 그러니까 읽을 때 어디를 포인트로 읽는 것도 책을 읽을 때 문해력의 정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한 게 여기 봐봐요. 늘 이야기하는 게 이거 한번 읽어봐요. 한번 공부하더라도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점유 보조자. 어떻게 읽어야 돼? 점유 보조자. 이렇게 읽는 거야.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간접 점유자.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네. 자력구제권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세입자예요. 세입자하고 주인이 뭐 저보고 괴롭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력구제권은 줄 수 없잖아. 점유보조자는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알바가 되네. 알바는 어때요?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자, 손님이 물건을 훔쳐가요. 방망이 들어. 방망이 들어. 방망이가 뭔데? 자력구제권.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힘을 줄 때 주고 힘을 강약을 조정을 해야 돼. 우리가 모든 게 강약 조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강약 조정 자체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20번과 관련돼서 포인트는 어디다? 지상, 경계 이렇게. 그러니까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에서 나오면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보면 뭐야 안 배웠다고 그러는데 사실 다 배웠어요. 영어 정리로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가 최고예요. 요즘 제가 또 오늘 카톡에 오는 거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 손이 막 떨리는 것은 막 사람들이 많이 카톡으로 오는 것은 요즘 많이 돌아가셨다고 많이 문자가 와요. 문자가 오니까 건강관리가 최고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공시법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